오 된다. 돼요. 대박. 아니 근데 안 돼. 야 핑크 너 미쳤어? 안 돼.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LG전자의 윙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LG전자에서 제품만 제공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게 실제 출시될 때 판매될 패키지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궁금했던 윙 빨리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예이! 후샥! 와우! 띠로리! 뭐야? 이게 구성품 박스구나. 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와우, 나왔습니다. 돌려볼게요. 우와, 완전 신기해. 오 마이 갓. 와. 이게 뭐야? 일단은 돌릴 때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툭 하면은 돌아가고요. 다시 덮을 때는 한 손으로 덮는 건 좀 어렵네요. 다시 덮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슉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요. 보이나요? 액정에 이렇게 마찰을 이용해서 하면 한 손으로도 닫을 수가 있네요. 또 구성품들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패키지가 상자도 이렇게 돌아가요. 와, 이거 재밌다. 안에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와! 케이스, 필름. 동봉되어 있는 필름에 보시면은 메인 스크린용 필름도 있고 세컨드 스크린용 필름도 각각 들어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필름 붙이는 것처럼 똑같이 붙이면 되고요. 세컨드 스크린에 필름을 붙이고 나서도 수입을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핀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이어폰이 들어있고 충전용 어댑터랑 C2C 타입 케이블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 외형을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는 슬림하게 나왔어요. 저의 노트 20 울트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윙이 조금 더 두껍긴 한데 실제로 쥐었을 때는 막 폰 2개를 붙여놓은 느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생각보다 슬림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윗부분 있잖아요. 메인 스크린 부분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메인 스크린 부분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들고 있을 때도 그래서 위쪽으로 막 많이 무게중심이 가지 않아요. 위에는 거의 그냥 판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정 끝내고 나서 여러 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반응 속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천천히 여실 때는 자연스럽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급하게 열다 보면은 약간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품 외관 먼저 살펴보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면에는 6.8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노치가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노치가 없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도 화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면 카메라는 카메라를 실행한 상태에서 전면 카메라 모드로 바꿔주었을 때만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팝업 카메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면 카메라 모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가속도 센서가 이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자동으로 팝업 카메라를 넣어준다고 했는데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진짜 되네. 진짜 돼요. 바로 들어가요. 진짜 빠르게. 보세요. 전면 카메라 모드에서 역동적으로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걸로는 신기하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근데 떨어뜨리면 들어가. 근데 떨어뜨려도 촬영은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오! 좋다. 이거 잘 만들었다. 자, 이렇게 전면 카메라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한 3cm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바로 들어가요. 이번엔 한 2cm? 2cm는 안 된다. 한 3cm? 4cm? 네. 힘들어. 전면 카메라 하나 봤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는 유심 슬롯과 외장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TB까지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 USB 포트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보시면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 3개의 카메라가 보시면 약간 튀어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카툭튀 정도는 확실히 노트 20 시리즈를 보고 나면 야, 이 정도는 양반이다. 무게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자저울 어디 재봅시다. 먼저 첫 번째 선수 LG 윙 262g 노트 20 울트라 모두 다 케이스를 안 낀 상태에서 재고 있어요. 208g Z 플립 184g 아 얘가 훨씬 가볍구나. 아이폰 SE2 147g 벨벳 180g 확실히 윙이 무겁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 폴드 2 같은 경우는 무게가 282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윙이 260g이니까 폴드2보다는 가볍고 다른 애들보다는 무겁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스위블 모드로 열고 나면은 스위블 모드에서만 볼 수 있는 홈 화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면은 별도의 홈 화면이 이렇게 생겨져 있고 아래쪽에 세컨 스크린에도 또 다른 홈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메인 스크린과 세컨 스크린은 기본적으로는 각각 따로따로 작동을 한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두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부 앱들에 한해서만 하나의 앱을 켰을 때 양쪽 화면에 다 표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웨일 유튜브 앱으로 유튜브를 이 화면에서 보면서 아래쪽 화면에서는 댓글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지난번 언팩 영상에서 나왔었죠. 에? 근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뭐야? 720까지밖에 없네요? 다른 영상으로 확인을 해봐도 설정에 360이랑 720밖에 안 돼요. 뭐야 이거 뭐지? 뭐야? 당황스럽네? 이 윙 전용으로 나온 웨일 유튜브 앱에서는 화질이 720까지밖에 조절이 안 됩니다. 오리지널 유튜브 앱은 어떨지 볼게요. 오리지널 유튜브 앱에서는 원래대로 1080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래쪽 세컨 스크린에서 뭐 댓글을 보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미디어 컨트롤러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니죠. 언팩 행사에서도 인플루언서들 데려다가 스위블 모드에서 유튜브 보면서 댓글 달 수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능이 이 유튜브 for 윙 웨일 유튜브 앱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고 여기서는 화질을 720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낮은 화질로 보면서 댓글도 같이 볼지 아니면 최대 화질로 보되 댓글은 안 볼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앱을? 근데 잠깐만 소리가 이게 이상한데? 음악을 틀어놨는데요. 뭐야? 맙소사! 밑에 스피커를 막으면 소리가 거의 안 들리죠? 모노 스피커네요. 네, 아래쪽으로만 소리가 들리고요. 닫았을 때도 똑같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닫고서 사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볼륨을 거의 최대에 가깝게 높였더니 좀 근데 지금 이 밑에 볼륨 조절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화면에. 이게 좋은 점이 스위블 해놓은 상태에서는 옆에 볼륨 조절 버튼을 누르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판때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한데 이렇게 스크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볼륨 조절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는 고민을 좀 했나 보다? 좋네요, 이런 거는. 자, 여러분의 질문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는 도중에 손가락 끼이면 아프냐고. 돌리는 도중에 손가락이 끼일 일이 없어요. 끼일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유격이 거의 없고 뭐가 많이 끼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 휴지 한 장을 좀 끼워 넣어 볼게요. 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휴지 한 장도 끼우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휴지도 끼우기가 어려운. 이보세요, 안 넘어가죠? 유격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 뒤에 타공구멍 같은 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도트 무늬입니다. 요게 스피커는 아닙니다. 윙 모드에서 무선 충전이 잘 되는지 네, 무선 충전 잘 됩니다. 윙 모드에서 흔들면 돌아가는지 오! 흔들면 닫히네요.
손가락만 없었으면은 확 하면 닫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화면은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T자로 들고 있으면 T자로 나오고, A자로 들고 있으면 A자로 나오고, O자로 들고 있으면 O자로 나오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재밌다 이거. 반대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열면 되는데 왼손잡이가 쓰기엔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넘어가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만 넘어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는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카메라 모듈이 움직이는 건가요? 영상을 크롭해서 조작하는 건가요? 이 LG 윙의 맨 위에 있는 카메라가 짐벌 모드,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블 모드에서만 작동하는 짐벌 카메라예요. 근데 이 카메라가 초광각 카메라거든요. 원래 초광각은 이 정도의 화각이 나오거든요. 지금 닫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화각이 나오는데 이렇게 열어서 짐벌 캠으로 찍게 되면 화각이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 자체는 지금 초광각으로 앞에 있는 넓은 화면을 비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화면만 크롭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짐벌로 액션을 주면은 지금 찍고 있는 화면 중에서 이쪽을 보여줬다가 이쪽을 보여줬다가 이쪽을 보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의문이 풀리셨나요? 그 다음에 오 된다! 오 된다! 어몽어스 돼요! 대박! 아니 근데 안 돼. 이게 안 되네. 왜냐면 컨트롤러가 위에 있어. 야, 이거 안 되네, 이거. 이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채팅할 때만 좋네요. 채팅할 때만 좋고, 컨트롤러가 위에 있어서, 어몽어스 할 때 밑으론 채팅하고 위에서 게임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컨트롤러가 화면 위쪽에 있어서 불편해요. 세상 만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어몽어스가 보여주네요. 그리고 화면 위쪽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아래쪽에서 게임 런처를 보시면 이 런처에서 게임 중 무음 모드 실행한다던가 알림 제한을 한다든가 전화 알림을 최소화한다든가 AI 게임 최적화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다크맵 모드라고 해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이제 명암비를 높여가지고 어두운 부분에서도 물체를 좀 더 식별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적이 언제 가까이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에 좋겠죠. 만약에 좀 폰이 버거워하는 것 같거나 그럴 때, 그리고 배터리 좀 아껴야 될 때, 이럴 때는 해상도나 프레임 속도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언박싱을 하고 나서 좀 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식 출시되기 앞서서 꼭 짚어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예 하룻밤 더 사용을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스위블 되는 폼팩터로 멀티태스킹 활용성 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정말 신선하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번 LG 윙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다들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극도로 고성능화돼서 이제는 기술 경쟁으로만 무게가 실리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런 신선한 제품을 내놓는 시도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LG가 꼭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화면 회전 시에 반응 속도 빨리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박싱 때도 언급했었던 웨일 유튜브 for Wing 앱, 이 앱의 해상도 문제. 앱 이름에 무려 for Wing이 붙는 앱이잖아요. 윙의 이런 폼팩터의 활용성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앱인데 해상도는 720까지밖에 안 되고 버그도 있고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가 최대까지 돼야 이걸로 댓글 보면서 보든가 하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반응 속도, 호환성 문제, 앱 내 버그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10월에 정식 출시되기 이전에 LG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꼭 보완을 하고 내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짐벌 카메라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이 짐벌 카메라 컨셉 진짜 좋았거든요. 이렇게 핸드그립처럼 잡고 촬영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이런 짐벌 컨셉의 인터페이스, 이 조합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팝업 카메라를 이용한 듀얼 레코딩까지 진짜 인정할 만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 짐벌 카메라를 쓸 수 있는 이 스위블 모드에서는 맨 위에 달린 요 12메가픽셀의 짐벌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해상도가 최대로 해도 FHD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냥 바 타입으로 쓸 때 동영상 모드에서 해상도 선택 보시면 4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짐벌 카메라로 찍으면 FHD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해상도를 더 높이고 싶으면 짐벌 기능을 포기해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초광각 카메라로 이만큼을 보고 있는데 이만큼 보는 것 중에서 요만큼을 크롭해서 찍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찍어도 약간
화질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에 딱 맞는 좋은 컨셉을 가지고 진짜 이게 완성도 있게 나왔으면 정말 극찬을 받았을 기능인데 진짜 하나만 더 신경 썼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밑에 있는 세컨 스크린이 좀 더 푸른색이 도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육안으로만 봤는데 세컨 스크린보다 오히려 메인 스크린이 살짝 청록색이 좀 돕니다. 근데 또 세컨 스크린을 보면 또 색감이 달라요. 아무래도 두 개의 모니터를 쓰는 만큼 이 메인 스크린과 세컨 스크린의 컬러 캘리브레이션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하드웨어 설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메인 스크린 쪽 무게를 많이 줄인 것도 그렇고 힌지 부분에 유압식 댐퍼를 적용해서 부드럽게 만든 점도 그렇고 윗판과 아래판의 요 유격, 경계도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노치리스 설계와 얇은 베젤, 다른 폰보다 가로폭을 살짝 더 슬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무게는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열었을 때도 아래쪽에 실리는 무게중심 설계는 사용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우려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실사용에서도 이런 무게중심 때문에 불편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기능의 완성도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언팩 행사 라이브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 정서상 최신 칩셋, 가장 최고 사양,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CPU로 스냅드래곤 765G를 쓴 게 그나마 이번 윙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765G 정도면 노트 9 때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갤럭시 노트 9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웬만한 폰게임 잘 돌아가고 여기다가 이제 5G 모뎀까지 넣은 게 765G 칩셋인데 그 정도도 어떤 사용자들에겐 정말 충분한 사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워낙 고사양의 칩셋이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봤을 때 스냅드래곤 765G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번 언팩에서 LG는 이 윙을 LG의 첫 번째 탐험, 첫 번째 익스플로러 제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다음번 시도는 좀 늦더라도 컨셉에 맞는 소프트웨어, 정말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윙도 10월 출시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보완을 해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소비자들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LG라고 무턱대고 까지 말고 개인적인 의견 넣지 말고 정보만 알려달라고. 저는 절대로 LG라고 해서 무작정 까거나 다른 브랜드라고 해서 무작정 좋다고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의 의미가 물론 정보 전달을 하는 거에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경험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불편했고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을 완전 배제하는 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펙표 읽어주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저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해서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정말 고민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